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매매법 하나를 설명드릴게요. 바로 시가갭 매매법이라는 건데요. 이건 말 그대로 아침에 갭이 떴을 때 밑에서 기다려서 매수를 하고 수익을 내는 기법이에요. 아마 센스 있는 분들은 제가 이 매매법을 자주 사용한다는 걸 아실 거고요. 이건 수급주냐 세력주냐에 따라 다르고 제가 별도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긴 한데 오늘 이런 종목을 매매했기 때문에 실제 차트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기법을 하나 잘 익혀두시면 나중에 좀 편하게 매매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종목만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바로 정원 NCS예요. 기업용 전산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솔루션 서비스와 전산 장비를 공급하는 IT 전문 기업이죠. 쉽게 말하면 작은 SI 기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요즘 상한가 같던 종목들 매매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원래 그런 매매를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려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은 지금 일봉상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고 또 앞에 이력을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이라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웰컴 저축은행의 차세대 IT 운영 주 사업자로 참여했다는 소식과 경영권 분쟁 이슈로 상한가까지 갔죠. 제가 이런 격포제는 항상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경영권 분쟁은 제가 알아보니까 최대 주주인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현행법상 공시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통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누군가 경영권을 차지하려면 상대보다 많은 지분율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최대한 많이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대로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 추가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은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법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종목이 아침에 11.95% 갭이 떴어요. 일단 갭이 뜬다는 거는 이슈가 강하다는 뜻도 되고 그만큼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급하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빨리 앞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있었던 전고점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죠. 또 여기도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 고점을 보시면 이날 고가가 2,315원. 그럼 이 부근에서 매수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 매수가 근처에 오면 본전에서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많을 거예요. 그럼 일단 이 물량이 1차적으로 소화가 돼야 되니까 주가가 조금 밑으로 내려온다고 봐야겠죠. 그럼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어제 상한가를 간 종가가 2,050원. 만약 밀려서 내려온다면 이 근처까지 올 가능성이 많고 이걸 깨고 내려온다면 그건 매도세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손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물론 여기까지 안 떨어져서 매수가 안 된다고 하면 아쉽기는 하지만 손해볼 일도 없으니까 매수대기를 걸어놓는 건 한번 해볼 만하죠. 분봉으로 실제 매매한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제 생각보다 훨씬 높게 11% 이상 갭이 뜨길래 안 사줘도 좋다고 생각하고 2,080원, 2,060원, 2,040원에 3분할로 2,000주씩 매수대기를 걸어놓았는데 이게 2,080원에 걸어놓은 것만 매수 체결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침에 2,07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가 되기는 했지만 2,000원짜리 주식 2,000줄 해봐야 돈으로는 얼마 안 되니까 기분이 좋으면서도 좀 허탈하죠. 그래서 일단 아침에 만들어진 시가 바로 밑에서 50%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21선을 깨고 내려오면 매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냥 쭉 올라가서 20%까지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다가 나중에 11선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매도 처리했어요.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11%가 조금 넘었는데 수익금은 얼마 안 됐고요.
그런데 점심 먹고 돌아와서 다시 봤더니 아침에 시가를 다시 회복했더라고요. 그래서 21선을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부담 없이 다시 여기서 2000주만 매수했어요. 그리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24%까지 가길래 혹시 다시 상한가를 갈까 했는데 그 정도 힘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올 때 80%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지켜보다가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 안 되어 보이지만 수익률 7%가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 종목으로 2번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루에 여러 종목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슈가 강한 종목으로 구간별로 매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공구음원이 또 점상을 갔죠. 지난주 금요일에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돼서 하루 거래 정지가 됐었는데 오늘 기다렸다는 듯 장 시작하자마자 세 번째 점상을 보냈죠.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눈에 빤히 보이는 수를 둘까? 약간 좀 우습게 보이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노터스와 점점 비슷해져 가고 있는데요. 과연 노터스와 같은 길을 걸을지 다른 길을 걸을지 공부 차원에서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화전기 좀 보겠습니다. 전원 공급 및 전력 변환 장치 전문 기업으로 배터리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서부터 상한가로 직행했는데요. 지난달 27일에 한국을 방문한 에너테크 인터내셔널 이사회 의장과의 만남을 통해 에너테크가 이화전기에 배터리 셀을 공급하고 이화전기는 배터리 모듈 및 배터리 팩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에너테크는 이미 러시아 전기차와 전기버스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전에는 배터리 셀에 대한 기술 투자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배터리 모듈과 배터리 팩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화전기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앞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일봉은 6월 8일 상한가를 간 이후에 쭉 흘러내렸는데 오늘 겨우 돌려세웠네요. 거래대금은 190억을 넘겼으니까 좀 약한 편이었고요. 아직 앞에 이렇게 쌓여있는 매물대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4% 정도 넘게 갭을 띄운 다음에 숨도 안 쉬고 바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배터리 급속 충전이 아니라 거의 번개 충전 수준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SY 좀 보겠습니다.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꼽히죠. 전쟁으로 인해 주거 마련이 어려운 우크라이나가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의 조립식 주택을 요청하고 싶다는 부총리의 인터뷰 내용이 밝혀지면서 상한가에 간 건데요. SY는 과거에 우크라이나에 컬러 강판을 수출한 이력도 있고 또 태양광 사업도 추진하고 있죠. 일봉은 계속 흘러내리다가 아래 구간에서 완전히 돌려 세웠죠.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고점들도 다 돌파한 자리라서 나름 괜찮아 보이고요. 거래대금은 410억 조금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5% 넘게 갭을 띄우고 살짝 내려왔다가 바로 상한가에 말아 올렸죠. 역시 빠른 조립식 주택을 만드는 회사라 세력 형님들도 차트를 빨리 조립하네요. 그리고 여기 뻥 뚫린 갭 구간은 창문인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젠텍 좀 보겠습니다. 휴마시스와 함께 진단키트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최근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3배로 늘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간 건데요. 수젠텍은 원숭이 두창 감염 여부를 판별하는 분자 진단 제품을 개발 중에 있죠. 일봉을 보시면 그동안 이슈가 없어서 쭉 흘러내리다가 한번 수급이 들어와서 오르는 척 하다가 다시 쭉 흘러내리다가 오늘 상한가로 돌려 세웠죠. 주로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앞에 매물대가 많은 차트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지만 저점 매수를 잘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위로 많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차트를 더 좋아하죠.
저는 어떤 차트를 더 좋아하냐고요? 전 빌보드 차트를 좋아합니다. 농담이고요. 그리고 오늘 휴마시스도 많이 급등했죠. 예, 지금 수젠텍이랑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수젠텍의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3% 넘게 갭을 띄웠다가 살짝 내려왔다가 나름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가 오후 2시 넘어서 상한가에 보냈죠. 저도 중간중간 보고는 있었는데 마땅히 매수할 타점이 보이지 않아서 매매를 안 했고요. 이 종목도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보겠습니다. 정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처럼 오늘도 하락세를 멈추지 않았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려오니까 그 불안감이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공든탑이 무너지는 느낌이 있다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코스피는 또다시 이어진 외국인의 매도에 개인까지 합세하면서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고 2300포인트에 겨우 턱걸이 하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닥도 연 최저점을 갈아치우고 722포인트로 마감하면서 형님 따라 지옥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답답한 시장을 보고 있으면 기분 전환이 좀 필요한데 제가 예전에 직접 찍어온 동해바다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 보면서 힐링하세요. 그리고 직업병인지는 몰라도 저는 해안선도 어떤 종목에 이평선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좀 힐링이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